여러분, 혹시 이 뉴스 기억하시나요? 2026년 5월 1일, 진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즉 UAE가 무려 59년 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오펙 회원국 자리를 전격적으로 박차고 나간 건데요.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게 왜 단순한 회원국 탈퇴가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석유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인지 그 이면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유명한 에너지 컨설팅 기관이죠. 우드 맥켄지가 이 사태를 두고 딱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펙 60년 역사상 가장 중대한 균열이다. 와, 이게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2019년에 카타르가 나가고 2023년에 앙골라가 나갔을 때랑은 무게감 자체가 완전히 아예 다릅니다. 카타르는 원유보다는 가스 쪽이었고 앙골라는 애초에 생산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UAE는요. 오펙이라는 거대한 집을 떠받치던 가장 굵은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통째로 뽑혀 나간 거예요. 자, 오늘 훑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66년 역사상 가장 큰 균열부터 시작해서 팔 수 없는 석유의 역설, 머반유의 금융 독립, 지정학적 이혼, 글로벌 나비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이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까지 수면 아래 감춰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66년 역사상 가장 중대한 균열입니다. 1967년에 아부다비가 가입하고 나서 무려 반세기가 넘게 이어져 온 끈끈한 동맹이었는데 이게 왜 깨졌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압도적인 숫자 4%에 있습니다. UAE라는 나라 하나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4%를 쥐고 흔들고 있어요. 카르텔 내부만 놓고 보면 전체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실질적인 4위 산유국이거든요. 이런 거물이 이제 통제 안 받아 우리 마음대로 할래 라고 선언한 건 글로벌 석유 시장 한가운데에 그냥 엄청난 지진을 일으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두 번째 파트, 팔 수 없는 석유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돈을 수백조 원씩 쏟아부어서 엄청난 최첨단 공장을 지어놨는데 정작 법적으로 물건을 내다 팔 수 없게 막혀있다면? 진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최근 UAE가 처해 있던 쿼터 기회비용의 현실이었어요. 국가가 천문학적인 달러를 투자해서 펌프질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카르텔이 정해놓은 한도에 묶여서 원유를 팔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국영석유회사 ADNOC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설비를 미친 듯이 늘려놨는데 동맹국들이 밸브에 수갑을 채워놓은 겁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실래요? 탈퇴 직전인 2026년 5월에 UAE가 허락받은 생산량은 하루 340만 배럴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미 485만 배럴을 축축 뽑아낼 수 있는 완벽한 세팅이 끝난 상태였거든요. 무려 30%라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2027년에는 하루 500만 배럴까지 가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제약 없이 100% 공장을 돌리고 싶었던 그들의 갈망이 결국 참다 폭발해버린 거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기름만 더 캐겠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판이 훨씬 더 큽니다. 세 번째 파트, 머반유의 금융 독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바로 IFAD, ICE Futures 아부다비라는 신규 선물 거래소의 존재예요. UAE가 탈퇴라는 초강수까지 두면서 노렸던 진짜 전략적 목표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국을 대표하는 머반유를 아시아 원유 시장의 독자적인 벤치마크, 그러니까 딱 기준 가격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름 많이 팔아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아시아 석유 가격을 쥐고 흔드는 그 강력한 금융 권력을 아부다비 한복판으로 싹 가져오겠다.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마스터 플랜인 셈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오펙 쿼터에 꽁꽁 묶여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금융 자본들이 그 거래소에 몰려들어서 활발하게 선물 거래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쿼터라는 이 무거운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고 시장에 원유를 시원하게 들이부어야만 아이포에이드 거래소의 돈줄, 즉 유동성이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의 기준인 브렌트유에 맞짱을 뜨려면 오펙 탈퇴는 무조건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첫 단추였던 거예요.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죠.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지정학적 이혼입니다.
사실 이 쿼터 갈등은 그냥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본질적으로 이건 중동을 둘러싼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비전의 정면 충돌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약간 우리는 아랍의 전통과 오펙계 굳건한 결속이 먼저다라고 하는 구질서 주도 세력에 가깝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도 철저히 챙기고요. 반면에 UAE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소리냐, 경제 팍팍 열고 서방이랑 손잡고 금융허브 만들자 하면서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신질서 선점 세력인 거예요. 중동의 짱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두 비전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 부딪혀왔던 겁니다. 이 두 나라 사이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닙니다. 이미 2015년 예멘 내전에 개입할 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2020년에 UAE가 이스라엘이랑 덜컥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노선을 확 틀어버렸죠. 2025년쯤 되니까 예멘이랑 수단 같은 데서 서로 정반대 세력을 지원하면서 살벌한 대리전까지 벌였습니다. 군사, 외교, 지역 패권을 둔 이 끝없는 갈등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결국 2026년 5월에 도저히 안 되겠다, 갈라서자 하고 에너지 동맹 파기라는 피할 수 없는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럼 강대국들은 이걸 보고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까요? 5번째 파트, 글로벌 나비 효과입니다. 중동 내부에서 이렇게 거대한 이혼 소송이 벌어지는데 미국 행정부는 솔직히 뒤에서 엄청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고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거든요. 일단 눈엣 가시였던 오펙의 유가 통제력이 알아서 무너져 내립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머바뉴 거래, 그거 다 미국 기업인 ICE의 금융망과 달러 위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기다 눈엣 가시인 이란의 아시아 시장 점유율도 깎아내리고 은근히 껄끄러웠던 사우디의 힘까지 한 번에 뺄 수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완벽한 상황이 없는 거죠. 반대로 세계 최대 고객인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은 원래 러시아, 사우디, 이란에서 아주 골고루 원유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족쇄를 푼 UAE가 매일 500만 배럴의 질 좋은 기름을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한다? 중국 입장에선 니네 서로 경쟁해? 그럼 가격 좀 시원하게 깎아볼까? 하면서 이 거물급 공급자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협상 카드를 쥐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밤잠 설치고 속 타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에요. 단기적으로야 아랍 국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악몽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중동 갈등이 좀 가라앉고 이란도 원유 좀 제대로 팔아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아시아 핵심 바이어들 창고에는 이미 이란산보다 품질도 훨씬 좋은 데다 가격도 싼 UAE의 머바뉴가 장기 계약으로 꽉꽉 채워져 있을 거거든요. 진짜 뼈아픈 타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와 보죠. 6번째 파트, 한국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밖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사실 이게 철저히 준비된 우리 한국한테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첫째로요, UAE가 팍팍 밀어주는 이 머반유가 API 40도의 경질유인데 이게 우리 한국 정유사들의 고도화된 정제 설비란 진짜 찰떡궁합이거든요. 게다가 두 번째가 정말 대박인 선구안인데 한국의 GS 칼텍스가 그 중요한 IFAD 거래소 창립 파트너 중에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이미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딱 선점해 놓은 상태니까 사우디랑 UAE가 아시아 시장에서 피 튀기는 가격 전쟁을 시작하면 우리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기름값을 훅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기회를 꽉 잡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액션 플랜은 꽤 명확합니다. 이 가격 전쟁 초반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눈치 보지 말고 아부다비의 물량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싹쓸이 장기 계약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IPD 인프라를 100% 활용해서 앞으로 요동칠 가격 변동에 대비한 적극적인 헤징, 즉 위험 분산에 나서야 하죠. 이제는 기름 어디서 사올까 하는 1차원적인 고민을 넘어서서 이 거대한 금융 변동성을 어떻게 우리 무기로 쓸 것인지 진짜 머리를 맞대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자, 오늘 설명의 마지막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UAE는 지금 명백하게 서방의 튼튼한 금융 인프라 위에서 자신들만의 거대한 석유 제국을 세우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미친 듯이 쏟아낼 그 원유를 가장 많이 사줄 고객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과연
중국이 이 거대한 균열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우리 위안화로 결제하자는 달콤한 유혹으로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페트로달러 체제마저 쥐어들게 될까요? 단순한 에너지 이슈를 넘어서 앞으로 글로벌 거시 경제의 돈줄이 어떻게 재편될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